안녕하세요. 세호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매주 발행되고 있는 ELS 상품에 대해서 어떤 상품이 좋은 상품이고, 어떤 식으로 그 투자 검증을 하고 백테스트를 통해서 예상된 리스크를 확인하는 그런 투자 정보를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네, 형식은 웹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검증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네, ELS 투자를 약 10년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누적 투자는 한 700회 정도, 그리고 ELS 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진행하기에 앞서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분석 내용에 대해서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투자와 관련해서는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주가연계증권 ELS 상품은 원금 비보장형 상품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투자자산운용사와 그리고 자산관리사 그리고 전문 투자자로 ELS 상품을 포함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지금 대기업의 40대 직장인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융 소득을 얻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아니면은 좀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배경으로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숫자와 그리고 검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를 진행할 때 ELS 상품의 가장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투자 정보를 취득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백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ELS 큐레이터와 백테스터 테스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투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0년 넘게 ELS 투자를 매주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투자 기록들을 블로그에 지금 자세하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 한 7천 개 정도의 투자 포스팅이 있으니까 블로그를 통해서도 다양한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두 가지 좀 시선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까? 아니면 떨어질까? 네, 참 선택하기, 그리고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제 새로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은 주식을 사자니, 진입하자니 무섭고 또 안 사고 투자하지 않자니 좀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투자를 진행했을 때 지금 시점이 상투를 잡을까 봐 두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한번 고점에 물려가지고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간 고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2020년처럼 급락장이 나왔을 때 결국 최저점에 손절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 매일매일 크게 주가가 변동되는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투자의 어떤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주식을 투자를 안 하고 현금만 갖고 있자 하니 이제 포모라고 하죠. 벼락거지가 될까 되게 이제 될 것 같은 이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을 인해서 오히려 현금이 자산이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고, 주변에서 계속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모, 상대적 발탈감이 올 수 있죠. 그리고 기회비용 상실 때문에 자산 증식에 대한 기회의 어떤 상실감이 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연계 증권은 이러한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서 또 하나의 투자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횡보시에도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조건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주가 연계 증권의 핵심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반토막 나지만 않으면은 만기에 약속된 연 8에서 10% 수익을 줍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구조로 설계된 파생 상품입니다. 이러한 상품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장점 등을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가 마지막 진행되는 과정에는 ELS 상품에 대한 유의점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러한 타겟에 딱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ELS 상품을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파민 투자라고 하죠. 그런 대박보다는 잃지 않는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 상품입니다. 주식 투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ETF 등을 통해 가지고 고점에 물려 가지고 마음고생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은 나는 주식은 좀 무서운데 이 은행이자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 또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매일 주식시장을 볼 시간도 없는 분들은 ELS 상품은 한 번만 청약만 하면은 6개월 또는 1년 또는 뭐 최대 3년 이후에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냥 이게 오를까 내릴까 그 부분이 아닌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데이터로 과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뭐 상환율이 뭐 100%다 또는 99% 이상이다 그런 어떤 확증을 된 어떤 투자 기록들이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주 투자하면서 현금 흐름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투자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처럼 수익이 상방이 열려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약정되어 있는 상품의 수익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연에 연 8에서부터 10% 또는 12%이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얻는 거에 만족을 하시고 또 목표하시는 분들에게는 ELS 상품도 하나의 투자의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식이나 ETF,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거는 잘하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ELS는 약정된 수익 조건을 만족하면은 자동으로 상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상품을 투자해야 되는지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매도 타이밍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또 ELS가 상당하게 괜찮은 상품이라고 봅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700회 이상의 지금 승률 100%의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실 하락보다 뭐 크지는 않지만 항상 이기는 투자를 이어가시는 분들에게는 ELS 상품이 어느 정도 투자 성향에 맞다라고 생각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상품들을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시죠. 이번 주 이런 상품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타이틀로 한번 첫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ELS 상품은 매주 한 200개 넘는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상품을 투자를 해야 될지 선택하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누가 추천한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적금이 만기가 돼가지고 해당 자금을 상환했을 때 그때 이제 재투자하려고 하는 성향이 큽니다. 이런 분들에게 뭐 이런 상품을 또 추천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이번 주에 투자 가능한 KB증권의 4173입니다. 지금 KB증권의 홈페이지 가면은 해당 상품을 볼 수 있습니다. 4173 상품은 기초자산이 S&P 500, 코스피 200, 유로 50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가 50%가 떨어지지가 않으면
그러면은 약정된 수익 연 5.2%를 주는 상품입니다. 투자 기간은 총 3년이고요.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결정돼서 조기 상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최대 투자 기간 3년까지 가지 않고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의 이벤트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낙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50%로 이후에 설명드릴 상품보다 훨씬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기초자산이 S&P 500, 코스피 200, 유로 50 중에 하나라도 반토막이 난다라고 하면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저하게 낮은 수익률입니다. 네, 수익률 5.2%이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 대비 매우 수익률이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최악의 상품을 꼽은 ELS 상품, KB증권의 41735 상품은, 정리하자면은 두 가지입니다. 낙인이 50%, 리스크가 매우 크고요. 수익률 연 5.2%, 예금보다 못한 리스크 보상입니다. 사실 이런 상품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특판 예금을 잘 검색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런 상품에 투자를 진행할까요? 실제로 KB증권에서 해당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실제 진행한 그 집행 금액이 수억 원대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이 있지만 그 상품을 일일이 다 개인이 분석하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상품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의 채널이 증권사나 은행의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객의 가장 좋은 투자 상품 또는 좋은 수익률을 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판매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ELS 상품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적으로 여러 가지 상품을 비교한 다음에 투자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해당 상품은 과거에 어떤 데이터에 위험이 있었는지, 뭐 주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이벤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검증하지 않고 오로지 설마 반토막 나겠어? 라고 하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투자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개발하는 ELS 큐레이터 상품입니다. ELS 큐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한 1분 만에 전 증권사에 있는 상품들을 실시간으로 다 받아들여가지고 엑셀 파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ELS 상품에 있어서 조금 투자를 지양해야 될 노낙인 상품이라든지 월 지급 상품들을 좀 최대한 배제하는 식으로 지금 하이라이트를 주고 있고요. 숫자로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필터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ELS 상품에 대해서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네. 해당 프로그램은 PC에서 돌아가게 되고요.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렇게 엑셀 파일이 저장되게 됩니다. 엑셀 파일에서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나와 있는 이제 날짜와 그리고 실행시킨 시간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ELS 큐레이터로 실행시킨 엑셀 파일을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증권사에 대한 ELS, ELB, DLS, DLB 상품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번 주에 투자 가능한 상품은 208번, 그래서 218번, 개수는 한 217개의 상품들을 지금 투자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발행회사의 신용 등급, 상품명, 그리고 ELS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산, 언제 발행되는지, 만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쿠폰금리라고 불리는 연수익률,
그리고 ELS 상품 특성상 최대 손실률은 주식, 주가 아니면 지수가 0%까지 떨어지면은 최대 손실률은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100%까지 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언제 청약을 시작하는지, 청약을 종료하는지, 그리고 상품에 대한 자세한 유형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상품을 각 증권사별로 쉽게 필터링 할 수 있게 지금 구현을 해놓은 엑셀 파일이고요. 또한 그 ELS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상품들에 있어서 낙인 배리어입니다. 그래서 낙인 배리어가 낮은 낙인 20% 상품, 낙인이 25인 상품, 낙인이 30%인 상품, 낙인이 35%, 낙인이 40% 상품이 상품을 이렇게 엑셀 파일로 쉽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외에도 낙인 45% 상품 또는 투자할 때 원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투자하는 상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베이스의 외화 ELS 상품도 정리를 해놨고 디지털 콜 방식의 ELB 상품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ELB 상품은 주가 연계 사채로 원금이 보장되는 증권사의 신용에 의해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200%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6개월 만기 상품 같은 경우는 연 4.21% 또는 4.2%를 주고요. 1년 만기인 상품은 5%의 이율을 확정한다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ELS 상품에 대해서 전 증권사에 대한 투자 정보를 엑셀 파일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엑셀 파일을 뽑아놓는 거를 한 단계 더 넘어가 가지고요.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ELS 큐레이터가 다양한 투자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CNS에서 제공하고 있는 Fear and Greed 인덱스, 그리고 기초자산이 되고 있는 글로벌 인덱스에 대한 현재 투자 정보, 그리고 종목형 ELS 같은 경우는 테슬라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상품들도 지금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와 고점 대비 하락률, 저점 대비 상승률 등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셀 파일에서 여러 가지 투자 항목별로 낙인이 낮은 낙인, 그리고 지수형의 전낙인 상품, 그리고 달러에 대한 ELS, 그리고 ELB 상품 등을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엑셀 파일 방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최고의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상품을 하나를 뽑자고 하면은 메리츠 증권의 211호 상품을 한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211호 상품 같은 경우는 연수익률 8.5% 상품이고요. 낙인 배리어는 35%입니다. 기초자산은 일본 니케이 225, S&P 500, 유로 50이라고 하는 세 개의 기초자산을 갖고 있고, 이 기초자산이 하나라도 그 발행 당일 기준으로 65% 이상 하락되지가 않으면 연수익률 8.5%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을 ELS 큐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는 엑셀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ELS 큐레이터 챗봇 서비스를 현재 운영 중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쉽게 투자 정보를 볼 수 있게 지금 마련을 해놨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낙인 35% 상품을 제안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35라고 적혀 있는 버튼을 누르면 해당 상품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세위와 탑픽이라는 메뉴를 통해 가지고 이번 주 제가 투자 진행하고 있는 상품 리스트에서도 해당 상품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메리츠 215 상품에
이제 투자 리포트, 투자 정보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 실제 제가 ELS 큐레이터 챗봇 서비스를 실행시키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ELS 큐레이터라고 하는 챗봇을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열었고요. 지금 이렇게 반응형의 UI, UX를 지금 구성해 놨습니다. 위에 보이는 낙인 20, 낙인 25, 낙인 30은 종목형 ELS 상품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낙인 35, 낙인 40, 낙인 45 상품 같은 경우는 지수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ELS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KI35 상품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3개의 이번 주 상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의 3797호 상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움증권의 3795 상품, 그리고 메리츠의 215 상품이 있습니다. 메리츠 215 상품을 선택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급등 중인 코스피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HD수가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8.5%라고 하는 준수한 수익률을 주고 있어서 이번 주 가장 좋은 상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체포 서비스에서 메리츠 215 상품을 클릭을 하면 네, 아래와처럼 메리츠 증권의 215 상품에 대한 리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일본 니케이 225, S&P 500, 그리고 유로스탁스 50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고요. 연수익률은 지금 8.5%입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 지금 투자 조건을 보시려고 하면은 그 보이시는 대로 이제 1차 조기 상환 조건은 85%, 마지막은 75%로 구성되어 있는 조기 상환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품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보면은 메리츠 증권의 MTS로 들어갔을 때 보고 있는 화면과 거의 동일한 네,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수익률 8.5%고요. 지금 100억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 S&P 500, 유로 50이고 1차 조기 조건은 85%, 마지막은 75%, 3년 투자 기간에 조기 상환은 6개월마다 돌아온다. 낙이는 35%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해당 상품 같은 경우는 1월 23일 날 청약이 마감이 됩니다. 하지만 ELS 상품은 고난도 투자 상품으로 이 영업일간의 숙려 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요일 날 투자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뒤로 이틀의 숙려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요일과 수요일에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일반 투자자 경우에는 화요일 날 투자를 확정을 해야지만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이 영업일간의 숙려 기간이 지난 이후 투자를 할지 말지 한 번 더 최종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화요일까지 투자를 진행해야겠습니다. 네. 텔레그램 잠시 접어두고요. 그러면은 이번 주 투자하면 안 되는 상품과 투자해야 되는 상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KB41735 상품은요, 낙인이 50%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익률이 5.2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메리츠 215 상품은 낙인이 35%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낙인 5%가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는 5%가 한 10배 정도의 리스크,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낙인 50과 낙인 35는 5%의 낙인이 3단계로 지금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리스크가 KB41375가 메리츠 215 상품보다 1000배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발생 가능성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수익률 측면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훨씬 더 메리츠 상품이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연수익률은 8.5로 상당하게 높은 수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메리츠 상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따라서 메리츠 상품과 KB 상품을 봤을 때는 동일한 리스크면은 훨씬 더 수익이 더 높아야 되는데 KB 상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최악의 상품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상품은 정말 안전한가? 라고 하는 거를 투자자가 투자 전에 한 번 더 백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ELS 백테스트의 어떤 하나의 결과 화면인데요. 이렇게 내가 투자할 ELS 상품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그 상품이 과거 기준으로 과연 상환율이 얼마나 되고 수익률과 그리고 MDD 또는 기초자산의 하락률 등을 백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투자를 해도 괜찮은지 확인하는 과정을 꼭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백테스트 프로그램도 제가 일단은 개발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그 프로그램을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LS 백테스트 프로그램은 지금 투자 상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기초 자산을 입력하면 됩니다. 처음에 니케이 225 상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S&P 500, 유로스탁 50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기간은 데이터가 제공되는 기간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의 연수익률은 8.5%였고, 낙이는 35%였습니다. 조기 상환 조건을 보면은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85, 다섯 번째는 80, 그리고 여섯 번째는 75 상태였고요. 이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이제 데이터를 지금 웹 서버를 통해서 지금 가지고 오게 됩니다. 니케이와 S&P 500, 유로스탁스 50에 대한 데이터 값을 지금 불러오게 되고요. 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초자산 S&P 500이 이 주황색 그래프, 그리고 니케이 225가 이 파란색 그래프고요. 유로스탁스 50은 지금 이 초록색 그래프네요. 지금 2010년에 한번 투자를 진행했고 상환이 되면은 전액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자산이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략성과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총 16년을 투자를 했고요. 100에서 시작해가지고 375로 끝났기 때문에 수익률은 플러스 275입니다. 연평균 수익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약 8.6%의 연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결국 얼만큼 큰 리스크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위쪽이랑 아래쪽은 동일한 차트를 볼 수 있게 해놨고요. 서로서로 이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3년간 투자 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투자를 진행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초자산의 하락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든 게 3년 룰링 MDD입니다. 지금 니케이랑 유로스탁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 그때 팬데믹 당시에 주가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대략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진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 215 상품 같은 경우는 낙인이 35%이기 때문에 해당 주가가 35%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약정된 연수익률을 보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안전마진이 상당하게 많이 확보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세 번째에 있는 그래프는 수익률 분포입니다.
ELS 상품은 3년 만기 상품이긴 하지만 조기 상환에 어떤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보다 기초자산이 다 위에 위치한다라고 하면은 조기 상환을 받게 됩니다. 매일매일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1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8일까지 총 3천 건의 투자가, 가상의 투자가 진행이 됐고요. 이때 당시에 지금 상환율을 봤을 때, 1차 조기 상환 조건, 지금은 85%로 설정되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조건으로 봤을 때, 지금 89.8% 대략 90%는 6개월 만에 상환이 된다. 그리고 2차 조기 상환은 4.9%. 그래서 한 1년 만에 95%의 상품이 상환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상품에 대해서 내가 투자했을 때 당시부터 상환될 때까지 기초자산이 세 개 모두 포함해서 어디까지 가장 많이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워스트 케이스 검증입니다. 약 3천 건에 대해서 다 일일이 투자를 진행하고 상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떨어져 있던 기초 자산을 이렇게 차트로 나타냈을 때 2020년 1월 달, 2월 달 이쯤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거의 한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져 있던 게 가장 최악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결과는 낙인 35%랑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하게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간 40% 이하로 떨어진 그런 지금 과거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해당 상품은 지금 한 95% 이상 1년 이내에 상환되는 케이스가 많고요. 만약에 그런 상품들을 매일매일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연 8.5%의 절반인 수익률을 1차 조기 상환을 받게 되고요. 주가가 급락하거나 그런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는 조기 상환이 지연되면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는 케이스가 간혹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품 같은 경우는 이러한 8.6%의 연 환산 복리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낙인이 된 부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인 투자 성격상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것을 원하시는 분, 예금에 준하는 안정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수형 35%의 낙인 상품을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립니다. 이런 상품과 관련해서 조금 더 나는 안정적이지만 추가적인 알파 상품을 좀 얻고 싶다라고 하면은 ELS 상품에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을 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ELS 상품은 투자할 때 유동성, 다시 말하면 중도 해지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지 평가 손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 번에 목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6개월 기준으로 뭐 매주 또는 매월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ELS 투자 진행 시 이렇게 백테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 분산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몰빵 투자를 할 거냐,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ELS 상품이 상환이 되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도 재투자를 ELS에 할 거냐, 또는 나는 이 상품은 조금 좀 성장성이 있는 지수 투자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원금은 계속 지켜나가면서 지수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수 투자를 한 50%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 지수를 뭐 S&P 500이 아니라 조금 성장성이 있는 나스닥 100 이쪽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는 당시보다 하락했을 때만 지수 투자하겠다.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무조건 상환금에 있어서 플러스 이자분은 지수를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좀 설정하게 이 프로그램에서 옵션을 설정해 놨습니다. 또한 ELS 상품이 매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저점 대비 많이 올랐을 때는 내가 ELS 투자를 쉬고 현금을 갖고 있겠다라는 형식의 어떤 리스크 관리,
필터도 설정하면서 다양하게 수익화 또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은 지금은 연환산 한 8.6%의 수익률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지금 ELS 백테스트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고요. 네,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ELS 백테스트 상품을 통해 가지고 지금 수익률의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MDD도 같이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죠. 계속 이익 부분을 다른 지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ELS 상품을 100% 투자했을 때 MDD가 0%가 나왔지만 그것보다는 MDD가 주가 변동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이라든지 유로스탁스 50이라든지 니케이 50이 하락했던 2020년 초반에 마이너스 40% MDD에 절반 이하인 약 한 12, 3%의 MDD가 나왔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이 하락했을 때죠. 이때는 최대 MDD가 마이너스 17%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산의 그래프만 보더라도 큰 변동성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당시 연평균 수익률은 10.78%, CAGR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벤치마크를 하고 있는 S&P 500의 약 12%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MDD 측면은 훨씬 더 관리가 되어 있어서 연평균 MDD 낙폭이 마이너스 1% 수준으로 상당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ELS 상품이 무조건 상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이기는 투자의 어떤 결과로 시장의 상황이 급락하거나 그런 시점에 약간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고,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좀 유연한 투자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ELS를 통한 다른 상품의 확장성 있는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모든 결과는 엑셀로 저장해서 그 엑셀 파일 통해 가지고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을 할 수 있으니 ELS 백테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내 투자의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ELS 상품은 매주 한 200여 개의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품에 대해서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만 투자하는 부분은, 어, 그 추천 상품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백테스트 결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얼마큼 위험한지 얼마나 큰 수익 또는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더 위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해당 상품에 검증하는 본인말의 ELS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세우야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블랙박스라고 하는 블로그에서는 다양한 ELS 상품이라든지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한 백테스트 결과 그리고 수익률 비교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웹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1대1 강의 등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블로그를 방문하셔가지고 다양한 투자 포스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ELS 큐레이터 챗봇 서비스는 텔레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보고 계시는 화면의 QR코드라든지 이 주소를 입력하셔가지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타가 있어서 좀 수정하겠습니다. 네. 네. 보신다라고 하면은 가입 또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손쉽게 모바일에서도 매주 매주 나오는 투자 상품들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ELS 상품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을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아래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 진행하셔야 됩니다. ELS 상품은 원금 비보장형 파생 결합 증권입니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가 않습니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이 연동되어서 수익이 결정되고요. 투자 결과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음, ELS 상품은 각 증권사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증권사의 신용과 기반되어서 수익이 지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는 발행 증권사의 부도나 파산 등의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증권사보다는 대형 증권사가 아무래도 이런 신용 위험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을 신청한다라고 하면은 환매 수수료가 뭐 2에서부터 5% 정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연계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 주가에 따라서 평가 금액이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유동성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약정된 조건으로 수익이 정해져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ELS 상품의 기초자산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그 수익률이 더 많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쿠폰금리, 연 최대 수익률의 상방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수익을 얻지는 못합니다. 매 상품마다 최대 모집 금액이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쟁률에 따라서 안분 배정이 되고요. 또한 최소 모집 금액도 정해져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 금액이 최소 모집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품 발행 자체가 취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ELS 상품은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투자 전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고요. 일반 투자자 경우 청약 후 2영업일간의 숙려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후 최종 투자 의사를 확정해야지만 투자가 마무리가 되고 해당 증권이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최대한 숙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해당 절차가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마감일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ELS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자격 요건이 가능하시다면은 전문 투자자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 수익은 15.4%의 배당 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서 발생된 원천 징수된 배당소득세는 결과적으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연 2천만 원 이상 넘어간다라고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ISA 계좌,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해당 증권사의 ELS 상품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과세 이연이랑 분리과세 또 일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면은 좀 더 유연한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첫 세우야의 ELS 영상을 한번 유튜브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소개된 상품의 수익률과 조건은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으며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ELS 상품들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조건으로 발행되는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또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